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3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에 관한 문제로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건물의 구조 변경 승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1번,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은 매년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이며 2번,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은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조직 운영 업무에 해당합니다. 4번, 화기 취급의 감독은 화재 예방을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본 업무입니다. 반면 3번, 건물의 구조 변경 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정 업무로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권한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디까지나 소방 분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화재 안전조사의 방법에 관한 문제로 조사의 정확한 구분 방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재 안전조사의 방법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입니다. 화재 안전조사는 소방관서가 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그 방법은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나뉩니다. 종합조사는 화재 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대상물 전반의 안전성을 폭넓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부분조사는 화재 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확인하는 조사로 특정 시설이나 항목에 집중하여 점검할 때 활용됩니다. 2번의 정기조사와 특별조사, 3번의 일반조사와 정밀조사, 4번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모두 법령상 정의된 화재 안전조사의 구분 방식이 아니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화재 안전조사의 두 가지 방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에 관한 문제로 정확한 연면적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중 연면적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추가로 선임하는 인력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1번 1만 제곱미터 이상, 3번 2만 제곱미터 이상, 4번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모두 잘못된 기준입니다. 대형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통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만 5천 제곱미터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3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화기 본체 용기 점검에 관한 문제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화기 본체 용기 점검 시 교체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본체 용기가 변형, 손상 또는 부식된 경우입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즉각 사용해야 하는 안전장비이므로 본체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1번 표면 먼지는 청소만 하면 해결되는 단순 관리사항이며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라벨이 약간 훼손은 정보 식별이 가능하다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시 라벨 재부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무게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면 약재 누설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정상 상태이며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3번처럼 본체 용기가 변형되거나 손상, 부식된 경우는 사용 중 폭발 위험이 있어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한 사고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즉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화기 지시 압력계에 관한 문제로 색상별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화기 지시 압력계의 색상별 의미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녹색은 정상 상태, 노란색은 압력 부족, 적색은 과압 상태입니다. 소화기 지시 압력계는 내부 약재의 압력 상태를 색상으로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녹색 범위는 정상 압력 상태로 바늘이 이 구간을 가리키면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즉 황색 부분은 압력이 부족한 상태로 약재가 새어나갔거나 시간이 지나 압력이 떨어진 경우이며 재충전이나 교체가 필요합니다. 적색 부분은 압력이 너무 높은 과압 상태로 본체에 무리가 가해져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지시 압력계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화재 시 안전 사용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화기 안전핀 제거에 관한 문제로 실습 시 유의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화기 실습 시 안전핀 제거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안전핀 제거 중 소화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소화기 안전핀 제거는 사용 직전 단계로 잘못된 방법으로 제거하면 안전사고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손잡이를 쥐고 안전핀을 제거하면 핀이 손잡이에 걸려 제대로 빠지지 않거나 무리한 힘이 가해져 손잡이가 작동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3번.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으면 손잡이를 눌러도 약재가 분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4번. 안전핀 제거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으로 몸통을 잡아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잡아 수평 방향으로 당겨 제거하며 이때 소화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3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예방의 의미에 관한 문제로 예방의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예방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입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모든 활동이 핵심입니다. 1번의 화재 진압 활동은 화재가 이미 발생한 이후의 대응 단계에 해당하므로 예방이 아닙니다. 3번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활동 역시 화재 발생 후의 조치이므로 예방의 정의와 다릅니다. 4번의 화재 원인 조사 및 분석 활동은 사후에 진행되는 조사로 향후 예방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예방의 정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 제거와 사전 방지가 예방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분류에 관한 문제로 2급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 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번.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대상은 2급에 해당하며 2번.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도 2급에 해당합니다.
4번, 지하구 역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됩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비교적 간단한 설비이므로 3급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간에 관한 문제로 정확한 신고 기한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의무사항이며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번 7일 이내, 3번 21일 이내, 4번 30일 이내는 모두 잘못된 기간입니다.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임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선임 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시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3급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